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아빠. 나 밤아 아니야. 내 밤이 이름은 뭐? 이제 밤아마마가 아니고 궁주야. 영화가 궁주 있어. 안녕하십니까. 때로팝합니다. 자, 오랜만에 전래동화. 호랑이를 이긴 토끼. 읽어볼까요? 호랑이 누가 이겼다고? 호랑이를 이긴 토끼. 토끼가 호랑이를 이겼대. 무슨 게임을 했나봐. 자, 따스한 봄날 토끼 한 마리가 바위에 기대어 낮잠 자고 있었어요. 구독 좋아요. 그때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마침 배가 고팠던 호랑이는 토끼를 보며 입맛을 다졌어요. 맛있겠군. 와.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고 잡아먹으려 할 때 토끼가 잠에서 깼어요. 토끼는 깜짝 놀랐지요. 순간 토끼에게 좋은 꾀가 생각났어요. 호랑이님, 제가 꿀떡이 있는데 그걸 먼저 잡수신 후에 저를 잡수시는 게 어떨까요? 호랑이는 꿀떡이라는 말에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래. 그럼 어서 꿀떡을 가져와 봐라. 토끼는 떡처럼 생긴 돌멩이를 하나는 주워왔어요. 그러자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어요. 네놈! 이게 돌덩이지. 어디 꿀떡이냐? 내가 나를 감히 속이려 해. 아니에요, 호랑이님. 지금은 돌멩이처럼 딱딱하지만 불에 구우면 말랑말랑해진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빨리 굽도록 해라. 만약 맛있는 꿀떡이 되지 않는다면 각오해라. 토끼는 돌멩이들을 뜨거운 불 위에 올려놓았어요. 호랑이님, 이 꿀떡은 빨갛게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꿀을 찍어요. 한 입에 꿀꺽 삼켜야 더욱 맛있답니다. 아참, 꿀을 깜빡했네요. 토끼는 꿀을 가져오겠다며 숲으로 걸어갔어요. 얼마쯤 가던 토끼가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호랑이님, 저 없는 사이에 몰래 꿀떡을 잡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더니 토끼는 그대로 도망가 버렸어요. 호랑이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토끼가 오기 전에 꿀떡 하나를 얼른 집어먹었지요. 빨갛게 달궈진 돌멩이를 삼킨 호랑이는 배를 움켜쥐고 대굴대굴 굴렀어요. 뜨거워. 아이고 배야. 아이고. 호랑이는 몇 날 며칠 동안 동굴 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았답니다. 며칠이 지나 겨우 기운을 차린 호랑이가 다시 먹이를 찾아 나섰어요. 그러다가 어슬렁어슬렁 억새밭을 걸었지요. 바스락바스락. 이게 무슨 소리지? 호랑이가 소리나는 쪽으로 살금살금 가보니 얼마 전에 자신을 골탕 먹인 토끼였어요. 호랑이는 토끼를 덥석 잡았어요. 아이고, 호랑이님 살려주세요. 제가 참새고기를 잡아드릴 테니까요. 이놈, 내가 또 속을 줄 아느냐? 날아다니는 참새를 어떻게 잡는단 말이냐? 참새떼를 모는 방법을 알거든요. 그러자 호랑이는 다시 기가 솔깃했어요.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잡아와 봐라. 하지만 이번에도 거짓말이면 각오해라. 토끼는 호랑이를 억새가 가장 많은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호랑이님, 여기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입만 벌리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곧 제가 참새떼를 몰아드릴게요. 토끼는 멀리 달아나서는 참새떼를 모는 신용을 하며 소리쳤어요. 호랑이님, 참새가 놀라면 안 되니까 절대 눈을 뜨지 마세요. 워이, 워이, 워이. 오이. 참새를 쫓고 있는 거야. 호랑이는 입을 벌린 채 흐뭇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곧 참새떼가 몰려오겠지. 토끼는 억새밭에 불을 붙였어요. 억새는 타다닥 소리를 내며 빠르게 타들어갔지요. 호랑이님, 지금 참새떼가 몰려가는 소리 들리지요? 호랑이는 기분 좋게 대답했어요. 오냐? 불길이 점점 호랑이 가까이로 번졌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덥지? 호랑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눈을 뜨지 않았어요. 참새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요. 호랑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을 살짝 떠보았어요. 불이야! 이미 호랑이는 뜨거운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호랑이 살려!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겨우겨우 억새풀 숲을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뜨거운 불길에 온몸을 대고 말았지요. 이번에도 토끼에게 속다니, 어이구 풋내라. 끝났네? 재밌었어?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바람이 공주입니다. 메이크입니다. 메이크. 안녕하세요. 엄마. 책 읽어주는 아빠 때록파파입니다. 이제부터 난 메이크야. 그게 누구 얘기해? 아빠 나 이제부터 메이크야. 메이큐? 응. 알았어. 메이크야. 나 자. 메이크. 전래동화 훈장님의 꿀단지. 성당님의 꿀단지? 꿀단지가 뭔지 알아? 훈장님은 뭔지 알아? 아야. 얘는 선생님이야. 그렇지. 훈장님이 지금 말하면 선생님이야. 얘네들 이거 먹으면 이 성당님이한테 혼나. 얘 거니까 봐봐. 어린들 이거 먹으면 매워서 징글 보이거든. 자, 한번 볼까? 아니잖아. 여기 있구나. 자, 저 페이지네. 꾀돌이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꾀돌이는 이름 그대로 꾀가 아주 많은 장난꾸러기였지요. 네. 이거 다 읽어야 되지. 다 읽었어. 장난꾸러기는 장난꾸러기였지요. 이거 손으로 가르쳐야 돼. 네. 자, 꾀돌이가 날마다 장난만 치고 다니자 아버지는 꾀돌이를 글방에 보냈어요. 글방 훈장님은 무척 엄했어요. 훈장님이 한번 호통을 치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오줌을 찔끔찔끔 싸는 아이도 있었어요. 하루는 어떤 아주머니가 글방에 찾아와서 훈장님한테 조그만 단지를 선물했어요. 훈장님은 단지를 벽장 안에 넣어놓고 아이들 몰래 단지 안에 든 것을 한 숟가락씩 떠먹었어요. 아이들은 훈장님이 혼자서 뭘 먹는지 궁금했어요. 어느 날 꾀돌이가 훈장님에게 물었지요. 훈장님, 조그만 단지 안에 뭐가 들었어요? 그건 어른이 먹으면 괜찮지만 아이들이 먹으면 죽는 약이란다.
훈장님은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깜짝 놀라 말했어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잠깐 나갔다 올 테니 장난치지 말고 얌전히 글들 읽고 있거라. 훈장님은 글방을 나갔어요. 도대체 뭐가 들었기에 훈장님께서 꼭꼭 숨겨두신 거지? 꾀돌이는 벽장에서 얼른 단지를 꺼냈어요. 이건 맛있는 꿀이잖아. 깨돌이가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더니 소리쳤어요. 다른 아이들도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어디? 나도 맛 좀 보자. 아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꿀단지를 깨끗이 비워버렸어요. 꿀을 다 먹어버렸으니 어쩌면 좋지. 훈장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굉장히 화를 내실 텐데. 아이들은 맛있는 꿀을 먹은 기쁨도 잊은 채 훈장님에게 혼날 생각에 몹시 걱정을 했어요. 곰곰이 생각하던 꾀돌이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어요.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꾀돌이는 문갑 위에 있는 도자기 하나를 번쩍 들어 방바닥에 힘껏 내던졌어요. 찡그랑! 그것은 훈장님이 애지중지하는 도자기였어요. 아이들 얼굴이 더욱 새파래졌어요. 야, 너 왜 그래? 꿀을 다 먹은 데다 도자기마저 깨트렸으니 훈장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깨돌이는 천연덕스럽게 대꾸했어요. 내가 좋아. 아빠는? 나이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아이들은 꾀돌이가 하라는 대로 나란히 누워 훈장님을 기다렸어요. 문 밖에서 훈장님의 발소리가 들리자 문 앞에 서 있던 꾀돌이가 신호를 보냈지요. 그러자 아이들은 다 같이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대굴대굴 굴렀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훈장님은 방에 쓰러져 있는 아이들을 보고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얘들아, 왜 그러고 있느냐? 저희가 장난을 치다가 훈장님께서 아끼시는 도자기를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리려고 벽장 안에 있는 약을 나눠 먹었습니다. 꾀돌이가 배를 움켜쥐고 누운 채 힘없이 말했어요. 할 말을 잃은 훈장님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러더니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고얀 녀석들, 그만 일어나서 글이나 읽거라. 아이들은 배시시 웃으며 슬그머니 일어났어요. 꾀돌이는 훈장님을 바라보며 한쪽 눈을 찡긋거렸어요. 끝. 철래동화 훈장님의 꿀단지였습니다. 이거? 전래동화 은혜 갚은 두꺼비. 두꺼비가 뭔지 알아? 두꺼비야. 어떻게 생겼어? 두꺼비는 밥을 먹으면 엄청 커져. 밥을 먹으면 엄청 크죠? 김치 먹으면 빨개지고 빨개지면 빨갛게 되고 검은 밥 먹으면 거무게지고 하늘색 먹으면 하늘색이고 하얀색 먹으면 하얀색을 해서 지금 핑크색이 더 좋은 거야. 지금 핑크색인데 하얀 밥을 먹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 얘 누구야? 한번 읽어볼까? 하나도 안 무서워. 지네.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그래? 지네 같아, 지네. 하나도 안 무서워. 괴물 엄청난 지네 괴물. 하나도 안 무서워. 자, 어느 마을에 이쁜이라는 마음씨 착한 소녀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쁜이가 밥을 짓고 있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쁜이는 징그러운 두꺼비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배가 고파서 그러는구나. 이쁜이는 두꺼비에게 밥을 주고 따뜻한 부엌에 두꺼비가 잘 곳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날부터 이쁜이는 어디에 가든지 두꺼비를 데리고 다녔어요. 이쁜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는지 두꺼비는 아주 커다란 왕두꺼비로 자랐습니다. 왕두꺼비. 엄청 컸네, 그지? 올해는 이쁜이가 재물이 되는 해였어요. 이쁜이와 어머니는 매일 눈물을 흘렸어요. 왜? 아이고, 불쌍한 건.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왜? 왜 울어? 글쎄, 왜 그런지 한번 계속 읽어볼까? 마을 사람들도 이쁜이가 불쌍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쁜이가 재물이 되어야 할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엄마하고 아빠하고 있잖아. 이거 아빠 아니야? 아빠 맞네. 아빠 아니냐고요. 두꺼비야, 내가 없더라도 우리 어머니를 잘 모시렴. 하지만 두꺼비는 이쁜이의 치마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왜 홍사야? 어서 돌아가. 너까지 괴물한테 잡아먹히면 어쩌려고 그러니. 그래도 두꺼비는 이쁜이를 따라 동굴로 들어가 이쁜이를 지키려는 듯이 이쁜이 앞에 돌처럼 앉아 있었어요. 이쁜이는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지네를 보는 순간 너무 무서워 기절해 버렸어요. 순간 두꺼비가 온몸에 푸른색 독을 품으며 지네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지네 또한 붉은 독을 품으며 두꺼비와 싸웠습니다. 맞지? 맞지? 붉은 빛과 푸른 빛이 한동안 뒤엉켜 싸우다가 둘 다 똑같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왜 떨어진 거야, 얘? 음, 찢어진 거야? 두꺼비가 쓰러졌네. 한참 후 정신을 차린 이쁜이는 지네와 아니, 내 두꺼비가 머리카락 싸우다 먹으면 어떡해? 모두 죽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쁜이는 두꺼비를 꼭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꺼비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쁜이는 두꺼비를 고이 묻어주고 두꺼비의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답니다. 이거 왜 좀 떴으니까 왜 없었어? 두꺼비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지네하고 싸워서 자기를 지켜줘서 이쁜이가 너무 고마웠나 봐. 어때? 슬픈 이야기지? 아니. 우리 됐어요. 공주님도 두꺼비 한 마리 키울래? 아니? 그럼 두꺼비가 공주님을 지켜줄 거 아니야. 두꺼비? 두꺼비. 자, 보자. 뭐부터 읽을 거야? 아빠 그리고 난 이거 먼저 읽을 거야. 알았어. 둘 중에 뭐부터? 이거? 좋아, 잘 골랐어. 뒤로 좀 올래? 자, 보자.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내 파파 메이컨 모이타. 메이컨 모이타. 책 읽어주는 아빠 때로파파입니다. 메이컨 모이타. 메이컨 모이타입니다. 자, 전래동화. 오늘은 메이컨 모이타. 메이컨 모이타. 천둥 바바바바바바바바.
천둥 방귀를 뀌는 며느리. 한번 방귀는 뭐네? 음. 긁지 마. 더 빨개지면 안 돼. 그래? 한번 여기- 읽어볼까? 외동방가. 응? 어느 날 고을 김생원이라는 양반댁에 얼굴도 곱고 마음씨도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얼굴이 누렇게 뜨고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김생원은 걱정이 되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가, 몸이 안 좋으냐? 얼굴빛이 좋지 않구나. 며느리는 얼굴을 붉히며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시집 온 후로 방귀를 한 번도 끼지 못해 그렇답니다. 이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난 또 무슨 일이라고? 얘야, 괜찮으니 마음 놓고 방귀를 끼거라. 제 방귀는 너무 센걸요. 허허, 얼마나 센지 어디 보자꾸나. 아버님, 그러면 문고리를 꼭 잡고 계세요. 김생원은 며느리의 행동이 우스웠지만 며느리의 말대로 문고리를 꼭 붙잡았습니다.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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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귀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김생원이 문고리를 잡지 않았다면 하늘로 날아갔을지도 모를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놀란 김생원은 화가 나서 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는 훌쩍거리며 친정으로 가다가 동구 밖 감나무 아래에 서 있는 9명의 비단 장수를 만났습니다. 비단 장수들은 맛있게 익은 감이 먹고 싶었지만 감이 너무 높은 곳에 열려 있어서 침만 꿀꺽꿀꺽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며느리가 감을 따주겠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녀자인 당신이 감을 딴다면 비단과 당나귀를 모두 주겠어. 좋아요. 만약 제가 감을 못 따면 어른들 집에 가서 종으로 일하겠어요. 며느리는 9개의 비단짐과 당나귀를 가질 생각을 하자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엉덩이를 감나무 밑에다 대고 있는 힘을 다해 방귀를 뀌었습니다. 뻥! 방귀 소리에 감나무가 마구 흔들리며 감이 비오듯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놀란 비단 장수들이 할 말을 잃고 있는 사이에 며느리는 비단과 당나귀를 끌고 갔습니다. 아내를 뒤쫓아오던 남편이 이 모습을 보고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전둥 같은 방귀도 다 쓰일 때가 있구려. 내가 아버님께 잘 말씀드릴 테니 집으로 돌아갑시다. 비단과 당나귀를 끌고 오는 며느리를 보고 김생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김생원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복방귀를 끼는 며느리야, 이제부터 눈치 보지 말고 실컷 방귀를 끼거라. 방귀도 쓸 때가 있네. 천둥 방귀를 끼는 며느리였습니다. 재밌었어? 도깨비. 매콤물탑니다. 아, 또 보기.
자, 메이컨 못하면 이게 메이컨 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보여. 여기다가. 자, 메이컨 도깨비 방망이를 얻은 나무꾼. 아들 모두 믿지 마도 뭐다 봐. 자, 볼까? 나무꾼이에요. 나무꾼. 도깨비들. 도깨비. 하고는 이 도깨비 이 방망이 얘가 가졌다는 거지. 이 방망이. 자, 어느 마을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착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하러 산에 간 나무꾼은 산속에서 커다란 개암 하나를 주었습니다. 개암이 뭔지 알아? 개암? 도토리. 아야. 도토리 봤어? 어. 음. 음. 자, 아빠 그렇게 앉으면 안 보여. 똑바로 앉아. 아빠가 이거 넘겨야 되잖아. 내가 넘길 거야. 와, 내가 본 개암 중에 제일 큰 개암이네. 부모님께 드려야지. 나무꾼은 개암을 주머니 속에 잘 챙겨두고 열심히 나무를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날이 저문 줄도 모르고 나무를 하던 나무꾼은 그만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이구, 큰일 났네. 부모님께서 기다리실 텐데. 넘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길을 찾아 헤매던 나무꾼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할 수 없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라 조금 무섭긴 하지만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가야겠다. 넘겨주세요. 방에 누워 잠이 든 나무꾼은 두런두런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나무꾼이 살며시 밖을 내다보자 한 무리의 도깨비들이 음식을 먹으며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흥에 겨워 노래를 하며 춤을 추다가 도깨비 방망이를 두들겼어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러자 신기하게도 도깨비 방망이에서 금과 은이 쏟아졌습니다. 숨죽이며 도깨비들을 구경하던 나무꾼은 배가 고파 주머니에서 개암을 꺼내 깨물었습니다. 딱! 개암 깨지는 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집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얘들아, 큰일 났다. 집이 무너지나 봐. 어서 도망가자. 놀란 도깨비들은 도깨비 방망이도 놔둔 채 후다닥 사라졌습니다. 도깨비들이 사라지자 나무꾼은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덕분에 큰 부자가 된 착한 나무꾼은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한편 나무꾼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욕심쟁이 부자가 자기도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싶어 커다란 개암을 가지고 산속 오두막으로 도깨비들을 찾아갔습니다. 욕심쟁이는 늦은 밤 도깨비들이 나타나기가 무섭게 개암을 꺼내 물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갈 줄 알았던 도깨비들이 오히려 욕심쟁이를 에워싸고 도깨비 방망이로 마구 두들겼습니다. 우리 도깨비 방망이를 가져간 놈이구나. 맛 좀 봐라. 납작해져라. 뚝딱! 도깨비들이 주문을 외우자 욕심쟁이는 오징어처럼 납작해졌어요. 욕심쟁이는 너무 아파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들은 욕심쟁이를 늘렸다 줄였다 하며 계속 괴롭혔어요. 너무 두들겨 맞아 뱀처럼 길어진 욕심쟁이는 엉금엉금 기어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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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자, 이거다. 바보 온달과 맞나? 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거는 아빠도 어렸을 때 평강공주. 많이 듣던 전래동화거든. 공주가 나오네. 얘가 공주야. 여기 피났네. 음, 피났네. 피난 게 아니고 뭐야? 그림을 그렇게 그린 것 같아. 자, 볼까 무슨 동화일까? 아빠도 많이 듣던 전래동화야 이거는. 자, 마녀다. 많이 아니야. 뭐야, 누구야? 평강아, 이제 그만 울거라. 예쁜 얼굴이 미워지겠구나. 하지만 어떻게 해도 평강공주의 울음은 멈출 수 없었어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할 수 없군. 울보 평강을 저 산속에 사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는 수밖에. 그 말에 평강공주는 울음을 그치고 물었습니다. 바보 온달이 누구지요? 울보 공주에게 꼭 어울리는 바보 배필이란다. 이거만. 바보 온달? 얘게 나빠. 여기 나쁘면 눈이 불러.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처녀가 된 평강공주에게 이웃나라의 왕자들이 앞다투어 청혼을 해왔습니다. 난 이 왕자가 좋아. 아빠는? 응? 아빠는? 난 얘. 이 왕자가 잘생긴 것 같은데. 품에 나을 때나 난 얘가 좋아. 그래? 응. 멋있어 보인다. 평강아, 내가 벌써 혼이 날 나이가 되었구나. 네, 아바마마, 이제 저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갈 거예요. 바보 온달이라니,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임금님의 꾸지람에 평강공주가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제가 어려서 울 때마다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평강공주의 고집에 임금님은 화를 내며 공주를 궁궐에서 쫓아냈어요. 쫓겨난 공주는 깊은 산속에 사는 바보 온달을 찾아갔습니다.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을 만나 난군으로 삼았습니다. 이튿날부터 공주는 온달에게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무술을 익히게 했습니다. 온달은 열심히 공부하고 무술을 익혀 훌륭한 장수로 변하였습니다. 나라에서 사냥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평강공주는 온달을 궁궐로 보냈습니다. 온달님, 제일 크고 좋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올린다고 하니 최선을 다하셔야 해요. 공주를 위해서라면 제사에 쓸 짐승은 반드시 내가 잡으리다. 사냥이 시작되자 많은 장수들이 함성을 지르며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온달은 무작정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산속의 커다란 발자국을 쫓아갔습니다. 마침내 커다란 멧돼지를 찾아낸 온달은 화살을 쏘아 멧돼지를 잡았습니다. 임금님은 가장 큰 멧돼지를 잡은 장수를 불렀습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인고? 예, 저는 예전에 바보 온달이라고 불리던 온달이옵니다. 아니, 내가 바보 온달이란 말이냐? 임금님은 이렇게 잘생기고 늠름한 청년이 바보 온달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 평강공주님과 혼인한 바보 온달이옵니다. 그래, 참으로 장하구나.
내 딸 평강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평강 공주를 만나 부둥켜 안은 임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를 그렇게 쫓아내고 이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 아바마마, 저도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임금님은 평강공주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듣고 온달과 공주를 위해 큰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그 온달은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장수가 되었답니다. 와, 평강공주 너무 멋지다. 그지? 이거는 내 트에 이거 먼저 읽어주세요. 좋아. 구나. 선녀 완전 못생기다. 예쁜데 오빠 보기엔. 그러면 자, 선녀와 남꾼. 선녀야 말끔 바보 이야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깊고 깊은 산골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늦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는 아들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나무를 하던 나무꾼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아기 사슴을 만났어요. 나무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나무꾼은 불쌍한 아기 사슴을 숨겨주었습니다. 아기 사슴은 나무꾼이 무척 고마웠어요. 나무꾼님, 이 아래 골짜기 연못에서 선녀들이 목욕을 할 거예요. 그때 선녀의 날개옷 하나를 감추고 아내로 맞으세요. 그런데 아이 셋을 낳기 전에는 절대로 옷을 돌려주시면 안 돼요. 나무꾼은 아기 사슴의 말대로 연못을 진짜 선녀는 찾아갔어요. 누구야? 선녀들. 누가 선녀는 누구야? 선녀가 3명이야. 진짜 선녀는 누구야? 아, 나무꾼의 아! 선녀? 알겠다. 얘 아니야? 글쎄. 얼굴 똑같잖아. 그러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나무꾼은 아기 사슴의 말대로 연못을 찾아갔어요. 정말 그곳에는 아름다운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얼른 날개옷 하나를 감추었어요.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날개옷을 잃어버린 한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나무꾼은 울고 있는 선녀를 달래서 집으로 데려와 아내로 맞았습니다. 나무꾼은 무척 행복했습니다. 아름답고 착한 아내와 2 아이, 그리고 건강한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이지요. 내가 녹일 거야. 어느 날 나무꾼은 아내에게 날개 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설마 아이를 2이나 낳았는데 하늘로 올라가지는 않겠지? 그러나 날개 옷을 입은 선녀는 순식간에 한 팔에 한 아이씩을 안고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나무꾼은 땅을 치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예전에 그 사슴이 나타났어요. 왜 제 말을 듣지 않고 날개 옷을 보여주셨어요? 내일 밤 다시 그 연못으로 가보세요. 하늘에서 물을 깃기 위해 두레박이 내려올 테니 그걸 타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나무꾼은 사슴의 말대로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아내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나무꾼은 땅에 홀로 계신 어머님이 걱정되었어요. 이것을 알게 된 아내가 용마 한 피를 구해왔습니다. 이 용마를 타고 어머님께 다녀오세요. 그런데 절대 말에서 내리시면 안 돼요. 말에서 떨어지면 다시는 하늘로 올라올 수 없어요.
어머니, 어머니! 그리운 아들을 만난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는 팥죽을 끓였어요. 나무꾼이 팥죽을 먹다가 실수로 뜨거운 팥죽을 말등에 떨어뜨리자 놀란 말이 나무꾼을 떨어뜨리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나무꾼은 아내와 자식들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결국 나무꾼은 하늘만 쳐다보며 울다가 죽어서 닭이 되었답니다. 이루둥 선녀와 나무꾼이었습니다. 선나와 나무꾼이 왜 올라요 계속 해줘. 냥냥냥냥냥냥. 콩지야 팥지. 콩지와 팥지. 콩지야 팥지. 옛날 어느 마을에 콩지라는 예쁘고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콩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새어머니에게는 팥지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얼마 뒤 엄마. 왜? 근데 음. 이게 콩지 엄마야? 아니, 콩지고 콩지 엄마는 돌아가셨대. 하늘나라로 갔대. 그래서 슬퍼하고 있잖아, 콩지가. 그래서 아빠가 새엄마를 데리고 왔대. 얼마 뒤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새어머니와 팥쥐는 콩지를 몹시 구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 사또가 아들의 신분값을 고르기 위해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얘 누구야? 콩지? 콩지? 얘? 콩지 친구들인가 봐. 그리고 고을에 사는 아가씨들을 모두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왜? 콩지야? 응, 콩지. 콩지. 잠깐만. 콩지. 어떤 할머니가 콩지. 구두를 준 거 같은데. 맞아. 오, 기억하네. 자, 보자. 호호호. 이제 우리 팥쥐가 사또 아들의 부인이 되겠구나. 새어머니는 팥쥐를 예쁘게 꾸며 잔치에 데리고 가면서 콩쥐는 가지 못하도록 잔뜩 일을 시켰습니다. 내가 넘길 거야. 그래. 콩쥐, 너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뒷산 자갈밭을 다 갈고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놓아야 한다. 나도 잔치에 가고 싶은데. 구독, 좋아요. 콩쥐가 얼른 일을 끝마치고 잔치에 갈 생각으로 열심히 자갈밭을 갈 때였어요. 어디선가 황소 한 마리가 다가와 콩쥐에게 말했습니다. 콩쥐야, 밭은 내가 갈 테니 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렴. 황소님 고맙습니다. 콩쥐는 집으로 돌아와 열심히 항아리에 물을 부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항아리에는 물이 차지 않았어요. 항아리 밑에 구멍이 났기 때문이지요. 구멍이 났네. 그때 두꺼비가 다가와 콩쥐에게 말했습니다. 콩쥐야, 구멍난 항아리는 내가 막아줄 테니 어서 물을 부어. 고마워, 두꺼봐. 착한 두꺼비 덕에 콩쥐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공주는 급히 잔치에 가려다가 자신의 낡은 옷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나타나 공주에게 아름다운 옷과 꽃신을 주었어요. 공주야, 이걸 입고 어서 잔치에 가거라. 고맙습니다, 할머니. 새 옷을 입은 공주는 선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잔치에 온 공주를 보고 한눈에 반한 사또 아들이 공주를 불렀어요. 그러나 심술궂은 새어머니와 팥쥐를 본 공주는 사또 아들의 부름에도 가지 못하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다 꽃신 한 짝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또 아들은 온 고을을 돌아다니며 신발의 주인을 찾았지만 꽃신이 발에 맞는 아가씨를 찾지 못한 채 마지막으로 공주에게 꽃신을 신어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꽃신은 공주의 발에 꼭 맞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잔칫날 잃어버린 꽃신 한 짝입니다. 공주가 나머지 꽃신 한 짝을 내밀자 사또 아들은 매우 기뻐하며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혼인해 주시오. 공주는 사또 아들과 혼인하여 그동안 슬펐던 일을 잊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바보. 바보. 팥쥐 바보네. 팥쥐 엄마도 바보. 야,